네이버를 대표하는 로판이라고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 웹툰 하루만 내가 되고 싶어 줄여서 한해돼. 어디서 들어본 적만 있지 직접 본 적은 없던 저였지만 이번에 오디오 웹툰으로 제작된다길래 재밌나?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런 재미없었습니다. 보는 내내 몰입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한 해대를 보는 내내 내용에 몰입이 안 되고 인물들은 붕 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반전이 이렇게 많은데 몰입이 안 되고 감정이 이렇게 풍부한데 인물들이 붕 뜬다니 님 ADHD의 소시오패스 아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 이유들이 있으니 들어보셔요. 오늘은 한 해대의 어떤 부분이 저에게 재미없었고 왜 재미없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얘기해보도록 하보죠. 솔직히 그림이 생각보다 몰입에 많은 방해가 됐습니다. 요즘엔 대부분의 웹툰이 완성된 3D 모델링을 소품, 배경에 쓰고 있는데 한 해대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해 확갈 때가 꽤 많았습니다. 장면과 인물이 완전 따로 노는 것 같고 이질감이 드는 부분들이 한두 장면들이 아닌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장면의 구도나 연출에서의 어색함, 작품이 쉽게 눈에 들어오죠. 이건 진짜 발 돌리는 게 아닌 몸에 다는 장면인 줄 알았고 이건 칼로 찔러서 피 튀긴 게 아닌 그냥 페인트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현대미술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기적의 관절을 가진 친구들까지 전 그림 관련해서는 많이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펀맨 오리지널 배틀장 초반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근데 뭔가 반딱반딱하게 광낸 그림에서 작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건 거부감이 들더군요. 한해대가 그랬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해왔지만 옷을 다 뒤집어 입은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이런 작품이 강한 이펙트를 주는 캐릭터를 크게 집중하는 장면에서 많이 보이다 보니 몰입이 확 깨졌습니다. 이제 내용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한해대는 10화까지 내용이 아주 정신없게 빠르고 정신산만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데이야, 푸시케 등장, 몸이 바뀜, 주변 인물 등장, 서로에 대해 알아감, 반전 인물 등장, 사건 발생, 해결, 이 모든 게 10화 안에 구역구역 박혀 들어가 있죠. 보통의 속도라면 30화 정도는 써야 부러질만한 내용인데 말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때문에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고 상황이나 인물의 묘사가 적어 독자들이 제시된 상황에 제대로 납득하거나 몰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 얘네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좀 억지 진행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억지 같았는지 억지처럼 느껴지게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억지 같은 장면을 따지라면 여러 장면을 따질 수 있겠지만 딱 한 장면을 대표적으로 뽑자면 역시 메데이아가 푸시키폴리의 몸으로 황실의 장면들을 상대해 5대1 무쌍을 찍는 구화일 것입니다. 메데이아가 맷 데이먼 뺨치는 전투 실력을 가진 캐릭터라서 무쌍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푸시키의 몸에 들어가 있는 메데이아가 정예병을 상대로 5대1 무쌍을 찍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투 센스는 가지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신체가 다르다 보니 감각도 살지 않을 테고 로보카폴리의 연약한 몸으로는 황실 정예병이라 드는 애들을 상대로 한 합도 제대로 버틸 수 없어야 정상일 텐데 말이죠. 이 장면은 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메데이아 올리기를 위해 만들어진 자규적인 장면입니다. 작품은 메데이아라는 캐릭터를 항상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감수성까지 풍부한 캐릭터로 비추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를 묘사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들며 사건에 있어 일반적인 수가 아닌 고단수를 보여줘야 하죠. 하지만 10화 안에 메데이아가 개쩔어주는 스펙이라는 걸 보여주고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빠르게 진행되어 묘사할 시간이 없죠. 이러니 보여주고 싶은 장면까지 억지로 땡겨 전개를 하게 되어 위 같은 자기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또한 메데이아의 고단수를 보여주고 싶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꽤나 오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해대는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한해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작품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인 세계관 인물들의 진원 낮추기를 사용한 거죠. 고단수를 생각하기도 그 고단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의 지능을 낮추고 메데이아의 지능을 평범한 사람 수준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덕분에 굳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전개라 설명도 필요 없고 주변 인물들은 그거에 넘어가주며 와만 하면 메데이아가 쩔어주는 인물이라는 걸 대강 증명하는 장면이 되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대단해 보이는 척 느낌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물들의 상식이 낮아지다 보니 띄워주는 인물이 당장에 대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유치원들 사이에서 하는 재롱잔치에서 다 큰 어른이 1등상을 받아봤자 무슨 힘이겠습니까? 이런 인물 낮추기 때문에 메데이아가 대단하다고 라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내용이 억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추기 위해 작가는 메데이아의 독자들을 종속시키려 합니다. 메데이아의 분노, 증오 같은 감정을 이용해 독자들을 메데이아에 가둬놓아 내용이 휙휙 지나가도 우리 메데이아만 잘 되면 장땡이지 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죠. 때문에 만화는 계속해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메데이아 혹은 메데이아의 몸을 한 푸시키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관시와 사건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메데이아와 같은 분노를 심어 눈을 가리려고 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한해대의 10화를 더욱 정신사납게 만든 원인이라 봅니다. 분노와 증오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그걸로 독자들을 잡아놓기 위해선 매화마다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더 많은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자극적인 반전만 계속 추가되다 보니 한해대는 더 메롱인 상태가 되죠. 상태가 좀 메롱이어도 반전이나 감정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화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니 말이죠. 하지만 한해대는 10화 동안 계속 반전을 넣어 내내 밀도 놓고 숨막히는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됩니다. 이야기 8의 2의 반전이 아닌 이야기 2의 8의 반전. 반전 그 자체에 특별함과 의미가 퇴색되어 재미가 없을 뿐더러 그냥 반전도 아닌 나루토 마냥 반전에 있는 거임을 하니 본문의 비흡함을 가려줘야 할 반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화를 더 자극적이게만 만들어 더 물리게 할 뿐입니다. 인물이나 사건이라는 음식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손님을 잡아놔야겠으니 반전과 감정의 자극이라는 맥 붙자고 단맛을 추가하고 그 위에 또 추가하고 그 위에 또 추가하고 총 10번을 추가해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충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 하지만 시간이 없고 그걸 감추기 위해 억지 갖고 자극적인 전개를 해 물린다 라는 10화까지 한해대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10화 이후에는 어떨까요? 10화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데이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로스가 주적이라는 걸
걸 드디어 그 똑똑한 눈으로도 알지 못했던 간단한 사실을 메데이아가 드디어 알고 나서는 만화가 뭘 하고자 하는지 어느 산의 꼭대기에 깃발을 꽂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죠. 만화는 이하로스라는 최종 보스에 가기 전에 중간 보스로 메데이아 vs 아버지의 가죽장인 탈전을 보이며 두뇌 싸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10화 이후의 한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아까 말했듯 주변 인물들의 지능이 그닥 높지도 않은데 두뇌 싸움을 하고 있을 뿐더러 10화를 지나 보여지는 이후 거의 60화 동안 아버지인 테시온이라는 빌런 하나를 두고 아주 오래 얘기를 진행하는데 얘가 너무 좌밥이거든. 2부의 보스인 테시온이 멍청하고 화만 많은 7살 애새끼 마냥 군이 메데이아가 테시온을 물리치기 위해 쌓는 포석이 재미있을 리가 있나. 심지어 저 과정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소문 뿌리고 페론 포섭하고 하인들 꼬시고 다른 귀족들이랑 입 좀 털고 이하로스랑 얘기하고 등등등. 이런 오랜 빌드업이 재밌으려면 테시온이 방해 공작을 제대로 하던가 해서 긴장감을 높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테시온은 하루 종일 동을 탔네 맞네 가지고 지랄하거나 고작 애들 패는 거 하나밖에 못하니 영.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풀탄 4시간짜리 게임이 있는데 3시간 동안 노잼 템 파밍을 개빡세게 시켜. 근데 중간 보스가 파밍하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데 3시간 동안 방해도 제대로 안 하고 띨뻑한 모습만 보여주면 이게 파밍하는 맛이 있겠습니까? 중간 보스가 되게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밍하는 눈에 적당히 방해를 해야 플레이어가 빡세게 템 파밍하면서도 슈발 저 새끼 조치기 위해서라도 파밍한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때문에 보는 내내 진짜 지루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상대를 가지고 왜 저렇게 오래 끌지? 얘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상대가 어려운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 드니 말이죠. 실제로는 테시온을 무너뜨리는 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이자 가문에 가주고 가문의 어두운 면을 까발리기 위해 여러 증언들을 수집하는 건 어려울 테니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어렵건 쉽건 도저들에게 전달할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전달해 보는 동안은 긴장감 있게 만들어야죠. 이건 도저들에게 상황을 재밌게 전달을 해야 하는 만화니까 말입니다. 이 외에도 두뇌 싸움 장르와 비교하며 더 자세히 짚어볼까 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던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호구들을 잡아서 독특함이 강조되는 메데이아, 황태자비 경합에서 내로남불한 주제에 착한 척은 오지게 하는 푸시케, 호구들을 황실 정예병이랍시고 쓰는 호구 왕제 이하로스, 순정을 뒤집어 쓴 사이코패스 애완견 헬리오, 깝치는 것만 잘하는 고혈압 환자 베로온 등등. 분명 자춘의 설정으로는 공작, 후작, 추기경, 황제, 백작으로 엄청나게 지위가 높고 대단한 인물들일 텐데 그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가진 위치에 비해 보여주는 것이 뭔가 허전하다 보니 슬프든 화나든 놀라든 뭘 하든 간에 어설픈 연기를 하는 것 같아 몰입이 되지 않았죠. 작중 메데이아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푸시케가 이하로스에게 벗어나는 것과 같이 성장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고 주연 캐릭터 외에도 감정들이 집중하는 전개를 보여주는데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흑수저들이 금수저의 옷을 입고 극장에서 어설픈 연기를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리 해봅시다. 한 해들을 보는 내내 느낀 건 역시 억지 몰입이 크단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스르륵 빠져드는 자연스러운 몰입이 아닌 너 슈발 몰입해 이래도 안 해? 이래도? 라며 주입시키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주입식 몰입의 필요로 인해 부작용으로 단점이 크게 생긴 작품이라 봅니다. 사람들은 100을 원하지만 작가가 100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니 작가가 50의 과정만을 들여놓고 100의 결과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게 돼 모든 게 와닿지 않고 붕 뜬다는 큰 단점이 생긴 만화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한해대가 왜 몰입이 안 됐고 무엇 때문에 재미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나 되시고 전 이만 다음 리뷰를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